65세 이상 100명 중 9명이 넘게 앓고 있는 이 질병. 2023년 보건복지부 역학조사 결과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의 9.25%가 유병률을 보인 이 병의 이름은 바로 치매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치매 직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무려 297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나라는 치매 환자 증가로 인한 각종 사회 비용과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또 간병살인과 같은 사회 문제까지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치매,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의 일이 될 수 있죠. 닥터캠, 오늘은 가장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캠 MC 김미정입니다. 장수하는 삶이 마냥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 질병, 치매의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조사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약 8.6%는 혈관성 치매, 약 75.5%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나타나는데요. 먼저 알츠하이머라는 질병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뇌 속에 이상 단백질이 쌓이면서 뇌 신경세포가 파괴되고 뇌 기능이 저하되는 퇴행성 신경질환을 뜻합니다. 뇌 신경세포가 죽게 되니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인지 능력을 상실하고 나 자신을 이루고 있던 기억과 사랑하는 사람들마저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노인 치매 환자 수가 100만에 이르면서 치매 환자를 둔 가족들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시 박채아 씨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치매 아버지를 10년간 모시고 있는 막내딸 박채아라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아빠와나 유튜브 채널은요, 치매 아버지와 딸의 간병 일상을 담은 유튜브 채널인데요. 간병하는 보호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유튜브 채널입니다. 아버지의 치매는 12년 정도 전에 시작했었는데요. 저희 친척 언니가 명절 때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전화가 왔었어요. 아버지가 같은 말을 계속 하시고 집안에서 화장실을 갔다 오셨는데도 또 똑같은 화장실 위치를 물어보신다고 아무래도 치매이신 것 같다. 병원에 모시고 가봐라 라고 전화가 왔었는데 그때 병원에 아버지를 모시고 갔었을 때는 경도인지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아버지가 초기 치매 판정을 받았는데요. 경도인지 장애 판정 후에 저희가 케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 초기 치매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가장 아버지가 힘들게 했던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소변을 누시고는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려고 난리를 피우신 적도 있었고요. 아버지의 인지 능력이 떨어지시다 보니까 먹지 못할 것과 먹을 것을 구분하시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비누를 씹어 드신 적도 있었고 바디로션을 마신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랄까 되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변하셨는데 되게 굉장히 힘이 세고 말을 좀 안 듣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괜찮아졌지만 예전에는 정말 안 좋은 생각도 많이 들고 했었습니다. 또 하나 힘든 점은 금전적인 문제인데요. 아버지의 케어를 위해서 언니랑 저랑 간병비를 나눠서 분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케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럼 요양사님을 쓰게 되거든요. 요양사님 월급이랑 아버지랑 요양사님의 생활비를 합치면 한 400만 원 정도 분담을 했었어야 돼가지고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후회가 되는 점은 아버지를 처음에 잘 케어하지 못한 점이 가장 후회가 되거든요. 아버지가 경도인지 장애 판정을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케어하지 못한 점이 가장 후회가 됩니다. 또 경도인지 장애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저희가 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서 대처를 잘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치매 가족이 인지 능력은 떨어져도 감정은 끝까지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치매 가족들을 대할 때 보호자들이 좀 더 섬세하고 친절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간병을 하면서 살펴본 알츠하이머 자료들을 많이 보니까 노인을 집에 혼자 두거나 방치해 두면은 치매가 가속화된다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치매 가족들한테 반드시 소일거리를 제공하거나 가치 있는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박채아 씨 아버님처럼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걸리는 질병이 아닙니다. 서서히 점진적인 단계를 거치게 되죠. 경도인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 10에서 15%는 1년 후 치매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경도인지 장애 때 초기 치료를 잘 진행한다면 45% 정도는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골든타임인 셈이죠. 만일 가족이 경도인지 장애 증상을 보인다면 가족과 주변인들은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빨리 병원에 방문해 치매 정도를 확인해 보고요. 조기 회복을 위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권예지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된 이후에 방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의료진의 마음으로서는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요. 치매를 조금 빨리만 진단을 받아도 늦출 수 있도록 해주는 약들이 정말 많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환자분에게 적합한 운동이나 치료 계획을 들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경도인지 장애는요, 치매 바로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경도인지 장애를 진단을 받으시고 시간과 세월이 지나서 치매로 발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건망증과 경도인지 장애, 치매를 구분하는 기준을 많은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건망증이라고 하면요, 그냥 단순히 증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의 기억력을 자꾸 깜빡깜빡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경도인지 장애나 치매로 가게 되면은 이해력이라든지 진압력, 계산 능력, 단순 암기 기억력, 공간 지각력 등의 다양한 방면의 인지가 저하되신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되겠습니다. 인지 저하를 주소로 내원을 하셨는데 또 무리 없이 일상생활은 잘 수행을 하신다. 나는 버스도 혼자 탈 수가 있고 나 혼자서 병원에도 갈 수가 있다 등이시면은 경도인지 장애로 보게 되고요. 병원을 가시는데도 보호자가 꼭 대동을 해야 되고 지하철도 혼자 탈 수가 없고 빈번하게 자녀분들이 곤란을 겪으시게 된다면 치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매는 제가 일전에 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발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의 치매들마다 조금 그 전조 증상이 다릅니다. 초기 증상이 있었을 때 잘 캐치를 하셔서 빠르게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비교적 조금 더딘 속도로 늦춰주는 효과가 있고요. 일부분의 환자분에게서는 증상이 조금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망증 모두 다 건망증 정도 있으실 수 있지 않나요? 우리 어머니, 노인들 다 그렇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단순 건망증일지 아니면 저희가 보는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일지는 사실 단순 건망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병원으로 내원하셔가지고 치매인지 치매 전조 증상인지를 확인받아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알츠하이머 질병과 치매에 대비하는 건 가족 모두를 위한 일이죠. 혹시나 깜빡깜빡을 반복하는 가족이 있다면 꼭 전문의를 찾아가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고령의 가족이 노년의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잘 살피길 바랍니다. 닥터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